안녕하십니까. 고사성어 22번째 경국지색입니다. 여러분, 경국지색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나라가 뒤집혀도 모를 만큼 뛰어난 미인으로 나라 안에 으뜸가는 미인을 일컬을 때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여 드릴 만한 색, 미색이다. 얼마나 참 이쁘면 이렇게 했습니까? 저도 나라를 놀랄 만큼의 얼굴은 가지고 있죠. 단 저는 경악을 해서 놀래고요. 얼굴이 이쁜 사람들은 이뻐서 놀래키죠. 저는 경악을 합니다. 보는 맛은 쏠쏠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같이 볼까요? 기울경이라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아주 재밌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인 옆에 삐뚤어질 경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머리가 삐뚤어진 모양을 보고 나서 기울어지다라는 걸 만들어진 글자예요. 여러분, 산도 기울어질 수 있고요, 담도 기울어질 수 있고 나무도 기울어질 수 있는데 왜 기울어질 경자를 사람의 목 부분을 보고서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고 그 얼굴의 경사도에 따라 그것이 삐뚤어진 정도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은요, 굉장히 사람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그러한 문자적 요소가 강한 겁니다. 응용 단어를 보니까요, 경사다라는 말이 있죠. 비스듬히 기울어지는 걸 경사라고 그러고요. 우리 음은 똑같지만 경사경, 일사하면 경사스러운 일, 이런 뜻도 있겠죠. 우리가 경주하다,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다 할 때 경주, 힘이나 정신을 한 곳에 쏟아붓는 것을 경주라고 그래요. 재밌는 건요, 경주하는데 왜 기울경자를 넣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위질을 하다가 잘 안 들으면 입도 돌아가면서 가위질을 하죠. 뭔가 이렇게 삐뚤어지면서 힘을 더 쓰는 경우가 있죠. 바른 자세의 힘보다는 삐뚤어지면서 힘이 더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원심력이나 탄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경주라는 말은 물론 다투기 위해서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떠한 힘을 한 곳으로 쏟아붓는 것을 경주라고 그러는데 그때 주자는 물 부을 주자입니다. 쏟을 주자. 우리가 그래서 주의하다 할 때 물 부을 주자를 쓰죠. 물 댈 주자, 그 다음 뜻의. 즉, 물 붓듯 뜻을 한 곳으로만 싹 부어가 나가는 것을 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응용 단어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게 한자인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때그때 사용하는 글자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혼동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글자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자가 나올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라국자입니다. 나라국자는 이 해석이 참 재미있습니다. 국경선에서 창을 들고서 집안 식구들이죠. 국민들과 더불어서 울타리를 치고서 지키는 곳이 뭐냐? 나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원래는 이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혹시옥자가 나라국자의 원자였죠. 즉 혹시나 하고 창을 들고서 국민들을 지키는 어떠한 선, 그것이 나라였다가 안 되겠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가 있고 울타리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라국자가 된 거죠. 국시 그러면 국가가 내세운 정책상의 기본 방침을 국시라고 그러고요. 국정 그러면 나라의 정치를 국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국정감사할 때 정자가 정치정, 정사정이죠. 나라의 정치를 국정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국시라는 말 여러분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때 시자가 이 시자인데 이게 다른 말로 오를 시자거든요. 우리가 시비를 다투다 할 때 오를 시, 그를 삐자를 써요. 시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얘기죠. 기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얘기예요. 나라의 옳음, 이것은 나라가 지켜야 될 기본 근원입니다. 기본적인 어떠한 방침입니다. 이것을 바꾸면 안 돼요. 기본적인 방침이 매년 대통령이 될 때마다 바뀌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옳은 것은 변하지 않되 옳은 것을 행하기 위한 방법이 변해야 될 뿐이겠죠. 그 다음 글자 또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갈지자입니다. 풀이나 어떤 초목의 싹이 이렇게 흙을 뚫고서 올라온 그러한 모양을 보고서 싹은 하늘을 향해 자라 나아간다 해서 갈지자가 됐죠. 지동지서 그러면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한다는 뜻으로 일에 주견이 없어 갈팡질팡하는 것을 지동지서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요, 술 먹은 사람들 뒷걸음 보고, 어이구, 저는 갈지자로 걷고 있네, 그러죠. 빗들빗들 걷는다는 얘기예요. 갈지자는 그래서 가다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원래는 가다라는 뜻보다는 어조사로서의 성격이 아주 강한 글자죠. 그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원래는 이게 앞에 빨간 거로 19표시를 해서 성인용 한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인용 한자가 아닌 것처럼 해석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빛색이라는 글자죠. 원래는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이게 사람인의 변형 형태예요. 사람인의 그 변형 형태, 사람의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신표. 이게 그 뱀파라고도 하지만 원래는 병부절의 변형 형태죠. 즉 사람의 그 마음의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 마치 병부가 딱 들어맞듯 맞는다는 데서 빛 또는 안색 또는 색정의 뜻이 나타냈죠. 원래는 이게 뭐예요? 뱀이 교미하는 거죠. 위에 뱀, 아래 뱀. 교미하다 보면 빛을 바꿉니다. 색깔을 바꿔요. 그래서 원래 그 얼굴이 달아오른다 뭐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색정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글자의 원래의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다음 응용 단어를 보니까 색정이라는 글자가 있네요. 남녀 간의 욕정을 색정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색채 그럴 때는 빛깔과 문체를 색채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즉시색 뭐냐? 그 공은 그 불교에서 그 공요 뭐 비어 있다, 색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색의 개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색채라는 뜻 외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근본적인 뭐 욕정 이런 걸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양은 교미하는 뱀의 빛깔은 제각각 색깔이 바뀝니다. 그쵸? 우리 카멜레온이라든가 뭐 도마뱀 같은 게 그래요. 그럴 때의 모양을 보고 이것은 뱀의 어떤 또아리를 들고 그 색깔을 바꾸는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빛색 또는 안색, 얼굴 또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색정 뭐 이래서 이 글자의 뜻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두는 게 좋겠죠? 지금 경국지색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라를 기울일 만한 여색, 이런 미모,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문장 공부 한번 해보고요. 출전이 어딘지 같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문장 공부 들어가 봅니다. 같이 보죠. 경국이라는 건 나라를 기울어뜨리다라는 그 술목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서술어가 있죠. 용언이 있단 말이에요. 용언 뒤에 갈지는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한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기울어뜨리게 할 만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기울일 만한 여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언 플러스 갈지 플러스 삐는 뭐뭐한 또는 뭐뭐하는 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를 기울일 만한 색, 미모 뭐 이렇게 되겠죠. 미인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글은요 한서라는 책의 외촉전이라는 데 나옵니다. 이 한무제 때 이연년이라는 사람이 시에서 유래하는데요.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경국이라는 말이 원래 처음 나온 것은 이게 여자의 미모를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옛날 초패대원수였던 항우와 한나라 고조였던 유방이 싸우는 거 우리 초한지 많이 보죠.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이 두 나라의 그는 황후라는 뛰어난 장수와 그 유방이라는 그 덕장이 만나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유방 밑에는 한신이 있고 또 뭐 진평이라는 뛰어난 그 술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둘이 싸우다가 항우 장군한테 유방의 부모가 식구들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 소위 말하는 볼모로 잡히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황후가 이를 잡고서 그 유방의 부모를나 그 식구들을 잡고서 쥐어짜니까 유방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후공이라는 변사가 있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후 장군을 찾아가서 설득을 시켜가지고서 한왕의 그 한나라 왕, 즉 누구예요? 유방과 황후가 둘이 화해를 합니다.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은 한신도 아니고 진평이라는 사람도 아니고 후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황후 장군이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후공한테 당한 것 같거든요. 그 설득에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후궁을 평하기를 그는 참으로 천하의 변사다. 그가 있는 곳이면 그의 변설로 인해서 나라를 기울어지게 만든다. 이렇게 해놓고 후궁을 칭찬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방이 나중에 그 경국이라는 말의 반대말, 경국, 나라를 기울어뜨리다의 반대말은 평국이죠. 나라를 평온케 하다. 그래서 나중에 후궁을 자규를 내리기를 평국공이라는 후궁 그 지위를 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인질도 내오고 지위도 받고 나라 간의 싸움도 다툼을 이렇게 종결시키고, 원래의 의미는 지리하게 뛰어난 변설가를 두고 한 말이었지만 나중에 이연년이라는 사람이 시 한 수를 쓰면서 그 참 멋진 말을 해요. 이연년이 한나라 무제 때 음악을 담당하던 관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음악적 재능이 풍부한 사람한테 누이가 철새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라 무제가 철을 그 왕비를 잃고서 적적하게 지내는데 이때 나이가 50이요. 그러니 뭐 별로 여색에 관심도 없는데 이 이연년이 협률도의로 있는 그 음악의 짱이었는데, 그러다가 이 한무제 앞에서 음악을 하게 되면서 시를 한 수 딱 읊습니다. 뭐라고 읊느냐면, 북쪽에 어여쁜 사람이 있어 세상에 떨어져 홀로 서 있네. 한 번 돌아보면 남의 성을 기울게 하고 두 번 돌아보면 나라를 기울어뜨린다네. 어찌 경성과 경국을 모르리오. 성을 무너뜨리고 뭐 나라를 기울어지게 한다는 거, 그걸 모르리오. 어여쁜 사람은 다시 얻기 어렵다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무제가 야야 그 사람 누군지 한번 데려와 봐라 하니까 누이를 딱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한무제를 도와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이 부인이에요. 기가 막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경국지색에 지색이 없이 경국이라는 말을 썼다가 나중에 이연년의 시를 통해서 미인을 두고 한 말로 바뀐 겁니다. 요즘은 너나 누구나 할 거 없이 미인이 되려고 얼굴을 뜯어고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참 미인이 얼굴만 있겠습니까? 마음이 이쁜 게 진짜 이쁜 미인입니다. 얼굴 뜯어봐야 10년을 못 봅니다. 아니 10년은 고사고 3일만 똑같은 얼굴 계속 들이대고 보라 해도 사람은 실증이 나는 법이에요. 무지개가 20분 동안 계속 뜬다고 그래도 여러분 처음 뜬 것처럼 설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죠.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오늘 경국지색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쓸 때 아름답게 쓰십시오. 너는 얼굴은 나라를 기울어뜨릴 만하다. 하나, 마음은 나라를 다스릴 만하고 평온케 할 만하다. 이런 여자 만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고사성어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